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게다가 in addition, their numbers 그들의 수가 개체 수가 are decreasing 줄어들고 있대요. 안 그래도 보호종인데 개체 수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쓰면 이거죠. 보호종인데다가 이제 관광 명물이고요. 그리고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자를 죽여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돼? 사자를 안 죽인 상태로 얘네가 축사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Members of Richard's family. 자, 리처드의 가족 구성원들은 took turns guarding the cows. 자, take turns ing 하면은 번갈아 가면서 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번갈아 가며 이 소들을 지켰답니다. 그들의 축사에서요, 밤에. 자, 그러면 두 번째 해결책 나왔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그냥 불침번 쓴다고 하면 될까요? 불침번? 아니요, 불침번 쓰는 거죠. 그냥 밤에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역시나 안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다음 문장 볼까요? Still, 여전히 when everyone was asleep,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사자들은 were able to get through the fence. get through, 넘어가다. fence를, 담장을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죠? 결국 불침번이라는 게 얘들아, 아니 그 사자한테서 그 가축들을 지킨다고 우리가 24시간 365일을 어떻게 내내 경비를 서냐. 이건 물리적으로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불침번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할 때, 즉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이제 습격을 당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된 거죠, 이것도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문제가 생겼네요. 자, 다음 내용에서 봅시다. 다음 페이지. Richard first set up a series of torches on the fence. 리처드가 처음에 펜스에다가 담장에다가 1년에 횃불을 설치했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해결책 나왔습니다. 세 번째. 횃불 설치를 했어요. 자, 왜 횃불을 설치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He knew, 그는 알고 있었거든. 뭐를? Lions were afraid of fire. 사자들이 불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담장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대충 약간 아프리카식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나무 같은 거. 그럼 이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불을 설치해놓은 횃불 같은 거 이렇게 대충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사자들이 불을 무서워하니까 얘들이 쫄아서 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What he did not know. 그가 알지 못했던 건 was how smart lions are. 이 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문장 별거 아닌데 잠깐만 좀 볼게요. 일단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이 쓰여서 뒤에 단수 취급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지금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되죠, 뒤에. 그래서 노후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목적격이라고 여기에 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인데 how는 원래 어떻게로 해석하지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로 해석하지? 그래서 사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문장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 근데요, 주역구문은 아닌데 예전에 3년 전이긴 한데요, 가자고에서 이거를 영작으로 냈었어요. 실제로 그 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띄워드렸었는데, 자, 요거거든요. 한번 봐봐. 이게 3년 전 가자고 시험지야. 여기 리차드 트렐에 보이죠? 우리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래? 그거 알지 못했던 거. 방금 읽은 거죠. What he did not know was how smart lions are. 됐어? 이걸 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 어떻게 나와 있니? 여기 보면은 ABC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서 쓰시오. 여기서 A랑 B였거든요. 그래서 A 뭐라고 넣었어? What he did not know. B, how smart lions are. 나와 있죠. 현형도 안 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너무 껌이고요.
주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주역은 웬만하면 변형해서 출제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체크는 해두자고요. 알겠죠? 이런 문제.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사자 이제 횃불을 설치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사자들이 생각보다 똑똑했대. 어떻게 똑똑했는데? When the lions found out. 사자들이 알아챘을 때 뭐를? 대절을요. No one was wrong. 아무도 주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그들, 즉 사자들은요, entered the stable, 축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attacked the cows anyway, 어쨌든 소를 공격했답니다. 아, 그러면 이 횃불을 설치한 것도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없을 때 습격을 한 거죠. 위에 거는 사람들이 잘 때 습격을 했고요. 횃불을 설치했을 때는 사람들이 없을 때 습격을 한 거죠. 없을 때. 그러니까 사자가 생각보다 똑똑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횃불을 설치했으니까 아 무서우니까 안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이제 사자들이 그 자식들이 우리가 막대가리인 줄 알아. 야, 나 정찰 갔다 올게. 사자 이렇게 가고 횃불. 야, 먹다. 굿. 하고 이제 습격한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Next.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는 뭐였습니까? 2번과 3번에서의 문제는 뭐였어요? 결국에는 두 개의 공통점은 부재 중일 때 사람들이 부재 시에 자꾸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사람이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리차드가 뭘 했는가? 그래서 허수아비를 설치한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네 번째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는 허수아비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다음 문장 볼게요. There were of no use either.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보자면 그것들, 즉 scarecrow, 그 허수아비 말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또한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 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5부에 이 추상명사가 나오면요, 얘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5부에 use라고 나왔죠. 여러분 use가 사용하다 말고요, 사용이란 뜻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5부에 use가 나오면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useful이랑 똑같은 뜻이야. 됐어요? 유용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 no가 붙어 있죠. no가 붙어 있으니까 5부 no use는 useless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야. 쓸모없는. 그렇죠? 예를 들면요, 5부에 importance라고 써볼게요. of importance, 중요성이란 뜻이죠. 그럼 of importance는 한 단어로 important랑 똑같은 뜻이야. 중요한이랑 똑같은 거야. 됐니?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여줄게요. 두 번째 eith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의 either는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뭐뭐도 또한 할 때 보통 to를 많이 쓰잖아요. to, 그렇죠? 근데 이 to는 긍정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either는 부정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부정에 대해서. 여기 부정이잖아요. no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소용없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자, 이어서 갑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다시. 자, 허수아비를 설치했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대요. 자, 이 소용이 없었다라고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뭐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까지는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유추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뒷내용에 나와 있어요. 얘들아, 한번 내가 물어볼게. 허수아비를 설치했는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 본문 뒤에 나와 있거든. 니네가 제대로 학교에서 학습을 했다면 알 수 있을 텐데 왜 허수아비 설치가 효과가 없었을까요? 맞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거 좀 지울게요.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그러면 지금 이제 미션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결국에 사자들이 축사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횃불을 든 채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래야 이제 축사에 안 들어온 거죠. 횃불만 있어도 안 되고요, 사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겠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로 사람이 횃불 들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 2번 문제에 이제 걸리겠죠. 그렇죠? 잘 때 또 습격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자, 다음 문장 볼게요. He had to find a way to stop the lions. 그는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자들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Before he lost another cow. 그가 또 다른 소를 잃기 전에.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해결책이 나왔고요. 해결을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죠, 사실은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울게요. 자, 해결을 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제 관찰이 들어갑니다. 3단계 관찰. 자, 한번 볼게요. 리처드는 사자의 행동을 관찰했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제목이 뭐였죠? 본문 제목이 From Observation to Creation이었거든요. 관찰에서 창조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에서 관찰이라는 단어가 되게 핵심적인 단어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내가 쉬는 시간 좀 줄게. 잠깐 봐봐. 여러분 그 observe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관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관찰하다. 그렇죠? 근데 관찰하다라는 뜻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관찰하다 말고 또 있어요. 잘 모르겠어. 어떤 게 있냐면요.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준수하다. 여기서 말하는 준수하다는 규칙을 준수하다, 뭐 법을 준수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주역보라기보다는 약간 대화보 스타일이긴 한데요. 대화보가 약간 좀 시험을 치사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observe의 이제 명사형을 쓴다면요. 관찰의 명사형과 준수의 명사형이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사형이 달라요, 서로.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혼동을 주려고 준수의 명사형을 써서 내용일치 문제로 내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리 쓰자면은 observance가 준수란 뜻이거든. 근데 observance 없어도 좀 이렇게 나와 있어. 됐어? 그럼 뭐 사자의 뭐 예를 들어서 lions 뭐 사자의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단어 뜻을 모르면 사자의 관찰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건 내용이 일치하는 거네 이렇게 골라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observance는 준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내용이 일치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observe에 대한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observe에다가 observation 이게 바로 명사로서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관찰. 이게 관찰. 방금 전에 썼던 observe에다가 ance, observance 이게 바로 준수라는 뜻입니다. 준수. 뜻이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있는데요. observatory라는 단어도 있어요. observatory. 이거는 관측소라는 뜻이에요. 관측소. 첨성대 같은 곳 있죠. 그런 관측소. 이런 것을 observatory라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도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observe에 관련된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관찰의 명사형은 요거예요. observation.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과 창조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죠. 핵심 소재어죠. 그래서 observe에 관한 단어들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일치해서 틀리지 않겠죠? 이 단어들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관찰을 통한 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할 건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세요.
어디 맞죠?
때 쉬었으니까. 자, 폰다 집어넣고. 자, 잠깐만. 잘 나오고 있나 좀 줘요. 이어서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관찰을 한다고 했었죠. 가볼게요. 자, 리처드가 사자의 행동을 관찰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he took a torch. 그가 횃불을 들고요. and worked around the sea. 축사 주변을 이렇게 걸어다녔는데 그가 감지했습니다. 대절을요. 사자들이 어둠 속 바깥쪽에 있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느꼈어요. 이게 딱 돌아다니까 사자가 있는 것 같은 그 기운이 느껴져. 하지만 그들은, 즉 사자들은 would not come near, 근처로 들어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요, 여기가 가정법이거든요. 보이세요? if의 과거형 동사 나와 있고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나와 있죠. 됐어? 가정법입니다. 다시. 자, 사자들은 근처로 다가오지 않을 거였대요.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생각한다면, 사자들이 생각한다면, 뭐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고요. 누군가가 was looking around to protect the cows. 소를 지키기 위해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들어오지 않을 거였던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자의 행동은 결국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횃불을 일단은 들고는 있어야 돼요. 이 횃불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자가 무서워하는 거죠. 사자가 무서워하는 것.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플러스 어떻게 해야 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사자가 침입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 쥐가 들고 돌아다니니까 사자들이 안 들어왔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사자의 행동을 파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됐는가? 그때 그가 아이디어 하나를 딱 떠오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무빙 토치였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횃불이었죠. 그렇죠? 횃불이 움직인다면 그럼 사자가 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가 움직이는 횃불을 만들어야겠다. 횃불을 좀 이제 발명해내자. 발명해내자 하고 이제 이어진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제목에서 observation에서 creation으로 이어져야 돼요. observation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어요. 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발명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죠. creation으로 이어지는 거죠. 됐어요? 자, 근데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실제로 안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야 될까? 어떻게 만들까? 이 만드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저 라이언스, 사자에게 있어서 움직이는 횃불은 could only mean, 오로지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절을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들고 있다는 걸 뜻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횃불이 움직인다면. 자, 콤마하고 which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and it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은 would stop, 멈출 거래요. them from approaching the stable. 그들이, 즉 사자들이 축사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좀 중요한 표현이 나와서 이것도 좀 필기해 볼게요. stop 목적어 from ing입니다. 자, 해석하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표현 자체가요. 왜냐면 이 stop이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어휘 문제. 밑줄 5개 쳐놓고 문맥상 어색한 단어 골라. 이런 문제로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stop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막다에 관련된 단어를 먼저 써볼게요. 막다 시리즈. 자, 막다에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냐? 이 stop 말고도요. keep 있고요. 그 다음에 block 차단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리가 좋네요. discourage 이런 단어. discourage는 원래 낙담시키다 하지만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못하게 하다. 그래서 막다의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금지하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금지하다. 자, 금지하다에 관련된 거는 ban이죠. 또는 prohibit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prohibit. 그리고 forbid. 이게 다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억제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억제하다. 억제하다는 prohibit과 비슷한 inhibit이라고 합니다. inhibit. 됐나요? 이게 억제하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지금 내가 쓴 이 단어들이 있죠. 이걸로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stop 대신에 뒤에 나오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목적어 from ing 똑같이 나와요. 해석도 다 똑같습니다.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얘가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 얘가 뭐뭐 하는 것을 억제하다. 됐어요? 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이 단어들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어. 방해하다 시리즈도 있거든요. impede 같은 단어, 이런 단어도 있는데 생략할게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원문에는 stop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낼 수 있어? stop 대신에 prohibit 같은 단어 써놓는 거야. 밑줄 쳐놓고 얘가 문맥상 흐름상 맞는 단어냐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횃불은 오로지 뭘 의미한다? 사람이 그걸 들고 있다. 이걸 뜻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즉 사자들이 축사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거였다고요. 그렇죠? 움직이는 횃불은 사자가 침입하지 않는다. 이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ow. 자,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how로 시작하니까 의문문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문장이 좀 포인트가 있거든요. 나는 아까 글의 초반부에 나왔던 what did not know was how smart lions are 이 문장이 있었잖아. 이것보다 난 얘가 더 낼만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어퍼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요. 자, 어퍼 포인트가 일단 이 세 개가 다 어퍼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개가. 자, 일단은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의문문입니다. 물음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삽입됐거든요. 여기 콤마 나와 있죠. 삽입된 건데요.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를 먼저 해석하면 돼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가 그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기로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야.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그가 만들 수 있을까? 이는 해석이 없습니다. 이 해석 없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appear, 여기서의 appear는 참고로 seem이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seem으로 바꿔 써도 돼요.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죠. 그러면 어떻게 그는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게? 대절 이하로 보이게. 대절 이하처럼 보이게. 됐니? 대절 이하는 횃불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걸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그냥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중3 때 배우는데 It seems that 주어 동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석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주어는 동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됐어? 이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seem 대신에 appear 써도 되거든.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it이 있잖아. 이 it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가 상황의 it이라고 불러요. 상황의 it.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이 없어요. 얘.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황의 it이라는 녀석이 있어. 어쨌든 해석을 안 해. 그래서 지금 이 seems that을 어떻게 해석했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고 끝났잖아. 그냥. 그렇지? it을 해석을 안 했다고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it을 요 자리에 그대로 쓴 거야. 이 동사를 이제 appear을 여기다 쓸 건데 앞에 make가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구나. 그래서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appear라는 형태를 쓴 거야. s 빼버리고.
되니? 그래서 appear가 나온 거고 이 대절은 뭐예요? 요거야 요거. 됐어?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it appears that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근데 make랑 섞여 있잖아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보이게 만든다. 되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시겠죠? 보이게 만드는 거야. 다시 해석해볼게요. 이 문장 중요하니까. 그가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그가 만들 수 있을까? 횃불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요 문장이야말로 오히려 어법적인 포인트라든가 영작으로 내기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 좀 잘 봐주세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So, after lots of trial and error.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trial and error 이게 시행착오야. 수많은 시행착오 후에 리처드는 마침내 만들어냈습니다. 야 만들어냈다고 나왔네. 그렇죠? 관찰을 해서 움직이는 횃불을 발명해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냈어.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만들어낸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시스템인데요. flash LED lights예요. 그러니까 전멸하는 LED 불빛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이 LED 불빛이 그럼 들어오려면 그 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owered by an old car battery. 그러니까 낡은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동력이 공급되는 LED 라이트랍니다. 근데 이 자동차 배터리가 어떤 거냐면은 that was charged by a solar panel. 즉 태양 전지에 의해 충전되는 그런 자동차 배터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 전지에 의해 충전되는 낡은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 동력이 발생되는 깜빡거리는 LED 불빛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명품의 최종 결과물이 뭡니까? 전멸하는 LED 불빛이죠. 됐어요? 그럼 이 전멸하는 LED 불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설치했을 거예요. 뭐 그림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불빛이 횃불 모양처럼.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다 불 꺼져 있어. 여기만 딱 들어와. 그 다음에 여기 꺼지고 여기 들어와. 여기 꺼지고 여기 들어와. 여기 꺼지고 여기 들어와. 그럼 불빛이 어떻게 되겠냐? 딴딴딴딴딴 이렇게 갈겠죠. 그렇죠? 그럼 마치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야? 횃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면 횃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횃불이 돌아다니는 것, 즉 움직이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사람이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된 거야. 이해됐죠? 리처드는 set the light up along the fence. 그 담장을 따라서 그 전구를 설치했답니다. 이어서 at night, 밤에 그 전구는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있었어요. From outside the stable, 그 축사 바깥쪽에서 보여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take turns ing 또 남았다. 번갈아 가면서 뭐뭐 하다. 번갈아 가면서 깜빡거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나왔어요.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appeared, 뭐뭐처럼 보였답니다. 마치 뭐처럼 보였다. 마치 사람들이 토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자들이 접근을 안 한 거죠. 됐나요? 자, 우리 주역부에서 정말 사랑하는 구문이 대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매년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가 더비교급이고요. 두 번째가 도치구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 도치구문 나왔습니다. Never again. 자,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사자들이 did cross,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의 펜스를. 리처드는 이 시스템을 라이언 라이츠라고 불렀대요. 라이언 라이츠. This simple and practical device. 이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기기는 장치는 did no harm to lions. 자, 여기 좀 잠깐만요.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좀 시험 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학교들에서. 근데 저는 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하나 내볼게요. 문제를. 여러분 잠깐 봐봐. 자, 지금 요 문장에서
The simple and practical device did no harm to lion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앞부분을 좀 빼볼게요. 여기 빼버리고 여기도 빼버리겠습니다. 요 부분만 보세요. 요 부분만. 자,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꿨거든?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얘는 당연히 어법상 맞는 거겠죠. 부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떨까? 맞을 것 같을까? 지금 차이점이 뭐예요? no를 not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이게 다예요. 맞을 것 같을까? 틀릴 것 같아? 왜? 낫은 얘가 기체적으로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좋은 시도였어요. 자, 여러분 no와 not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no와 not의 차이?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있다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I don't have money라고 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이 있거든요. 뭐라고 쓴 줄 알아요? I have no money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not이 있고 여기서 no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not은 부사고요. no는 형용사예요. 형사. 그래서 no가 명사 꾸며주는 거야. not이 have 동사 꾸며주는 거. 되니?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다시 돌아서 얘들아, harm이라는 단어 있잖아. harm이라는 단어는요, 동사로서는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를 끼치다. 그리고 명사도 됩니다. harm 자체가 명사도 돼요. 명사로서는요, 그냥 피해야 해. 피해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harm은 동사랑 명사 중에 어떤 걸로 쓰인 걸까? 당연히 명사로 쓰인 겁니다. 여기 목적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did가 동사고요. harm이 목적어예요. harm이 명사잖아, 명사. 명사니까 형용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이런 구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harm이라는 게 동사로 쓰일 때는요, 목적어가 뒤에 그냥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뭐뭐에게 해를 끼치다니까 왠지 to 같은 걸 붙일 것 같거든? 얘에게 해를 끼치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to를 안 붙여요.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친다면요, 내가 you라고 써요. to you가 아니라. 알겠어요?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런데 요 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to를 썼죠. 왜? 여기서는 harm이 동사가 아니거든. 됐어? 그럼 좀 더 자세히 쓰자면요, 이 뜻일 때는요, harm to 명사라고 한다면 뭐뭐에게 가한 피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위에 거는 did가 동사, no harm이 목적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쌤이 아래 not으로 바꿔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얘가 동사가 돼버리지. 그럼 뒤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 얘를 빼버려야 돼요. 됐어? 이래야 어법상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나는 이거 어법으로 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시험에서 원문에는 did no harm to lions라고 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did not으로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과연 이 to를 빼야 한다는 걸 학생들이 알까? 난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내더라고요. 왜 안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간 결론은 뭐냐? did no harm to lions나 did not harm lions랑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됐죠?